어서 오세요. 쉼 카페입니다. 아, 네. 소개받고 오셨군요. 잘 오셨어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이곳은 책을 통해 따스한 위로를 전하는 공간입니다. 차 한 잔 하시겠어요? 요즘 바람이 많이 불고 날씨가 좀 쌀쌀하더라고요. 따뜻한 차 드시면서 좀 쉬어가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의 최소 취향 이야기라는 에세이예요. 읽어보셨나요? 아, 아직 안 읽어보셨군요. 전 컬러풀한 책 표지와 제목에 끌려서 읽어보게 됐는데, 문체가 단아하고 정갈해서 읽는 내내 차분하게 마음 수련을 하는 느낌이었어요. 원하시면 간단하게 책 소개를 해드릴까요? 네, 그럴게요. 이 책은 최소한의 규모로 적지만 바르게 꾸리는 최소 취향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작가는 독립 이후 오랜 기간 주거와 직장 불안정을 겪으며 바닥난 통장 잔고와 건강 문제로 삶의 패턴을 바꾸게 됐다고 하네요. 원래부터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던 게 아니라 주어진 사회 환경에 맞춰 생존을 위해 라이프 스타일을 변화시켰다고 해요. 현재는 물질에 휘둘리지 않고 본인의 수입과 건강 상태로 감당 가능한 규모의 삶을 살되 취향을 포기하지는 않고 살아간다고 하네요. 그럼 작가가 살아가는 방식을 함께 살펴볼까요? 우선 목차부터 읽어드릴게요. 1장 최소 생활주의자 적게 가지고 바르게 생활하기 2장 하나뿐인 스타일 결국 스타일만 남았다 3장 앞으로의 몸과 마음 일단 움직인다 4장 조금은 가볍게 일하기 최소한 나를 만족시키는 일 5장 짧은 지적 유희 끝없는 지적 갈망 나를 키우는 지적 일상 6장 나만의 방식으로 세상과 어울리기 나에게 매몰되지 않는 고독 저자는 과도한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자신의 최소 취향을 반영한 간결하고 알찬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어요. 혹시 미니멀리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쇼핑을 좋아하시는군요. 저는 쇼핑을 많이 하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간혹 충동 구매를 할 때가 있기는 해요. 이 책에서 보면 저자도 처음에는 소비 지향적이었는데 통장 잔고가 바닥나고 건강을 잃게 되면서 요즘은 인스턴트 음식보다는 소박하지만 건강한 음식을 먹고 과한 패션보다는 나에게 꼭 맞춘 듯 편안하고 부담 없는 스타일링을 선호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작가의 삶의 방식에 대해 좀 더 살펴보자면 지나치게 성공에 집착하기보다는 무리하지 않고 자신을 지키며 일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꿈 하나는 가지고 있고 독서와 공부를 지속하며 미래의 불안감을 잠재우려 노력하고요. 외골수로 혼자 지내기보단 가끔 집에서 소박한 홈파티를 열어 사람들과 교류하기도 합니다. 이런 삶의 방식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러시군요.
저도 절제된 삶의 방식이 인상 깊었어요. 이 책은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다른 데서 돈을 아껴 좀 더 편안하고 고급스러운 침구를 구입하고, 집에서 요가하고 아로마 테라피를 즐기거나, 날씨가 좋을 때는 햇볕 아래에서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비싼 그림 대신 그림 엽서를 수집하고 천연 소재로 된 베이직한 디자인의 옷을 사서 오래 입습니다. 대신 신체의 약점을 커버해줄 실크 스카프를 다양하게 구입하는 작은 사치를 부리기도 합니다. 물질에 종속되지 않으면서도 취향을 포기하지 않고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태도가 합리적으로 느껴지네요. 차 좀 더 드실래요? 예전에 가성비라는 말이 한참 유행했는데 그 이후 가심비라는 표현이 등장했잖아요. 아시죠? 근데 가심비가 가성비보다 사람들에게 더 큰 공감을 얻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무조건 가격 대비 성능 좋은 물건을 사는 것보다 조금 비싸더라도 디자인이나 다른 요소 등 자신의 취향을 고려해서 구매한 물건은 두고두고 만족감을 주잖아요. 형편이 어렵다고 취향까지 포기해야 한다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작은 사치를 부릴 수 있는 품목을 정해두고 가끔씩 자신에게 보상을 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여겨지네요. 꼭 물건이 아니라 공연이나 여행 등 경험에 투자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예전에 제가 제주도에서 남편과 한 달 살기를 한 적이 있어요. 둘 다 직장을 그만두고 내려갔던 터라 처음엔 막막했지만 지내다 보니 여행 가방 하나에 들어갈 물건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단출한 삶이 참 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작은 부엌이 딸린 원룸이지만 둘이서 지내기엔 충분했고, 하나밖에 없는 냄비도 카레, 스튜, 라면 등 다양한 요리를 해먹기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섬에서 파도 소리 들으면서 머리를 비우고 살다 보니 그냥 여기서 귤 따는 아르바이트만 하고 살아도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물질에 대한 집착이 사그라드니 내면의 자아가 단단해지고 순간순간을 더 밀도 있게 사는 느낌이었어요. 아쉽게도 서울로 돌아와서는 또 거대한 자본주의 환경에 종속되어 보통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가끔 그 차분하고 평화롭던 제주살이가 생각나기도 해요. 네, 그쵸. 네, 맞아요. 매일매일 각종 매체에서 신제품 홍보를 해대고 넘쳐나는 물질의 향연 앞에서 이리저리 휘둘릴 수 있겠지만 그럴수록 중심을 바로잡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지네요. 남들이 먹는 음식, 입는 옷, 타는 차, 사는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보고 그에 따르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책도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혹시 마음의 평정심과 균형을 찾고 나를 바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면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요. 네. 차 드시면서 여기서 책 읽으셔도 돼요. 편한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책으로 또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